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휴가 잘 보내셨어요? 시간, 예. 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자, 등기 신청은, 자, 말로는 신청할 수 없고, 일단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둘로 나누는 거죠.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신청 정보 그러면 이제 신청서 생각하시면 되고, 첨부 정보 그러면은 첨부 서류,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서류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 보시면 108페이지. 신청 정보를 제공할 때 등기 신청 한 건당 한 개 부동산으로 하는 신청 정보를 제공한 법을 해야 한다.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건당 신청서 하나씩 내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한다? 1건 1신청주의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예외도 있다. 일괄 신청. 시험에 잘 나오죠. 일괄 신청. 그러니까 일괄 신청이란 말은 여러 개의 등기인데 한 장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 그래요. 예외예요. 예외 있기 때문에 잘 내고. 자, 일괄 신청하려면 이제 일단 대전제는 관할이 같아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각각 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신청서 한 장에다가 한꺼번에 여러 개의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일단 대전제는 관할 등기소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관할이 같은데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면 그다음에 대번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첫째 뭐가 같으면 등기 목적하고 등기 원인이 같으면 등기 목적하고 원인이 같으면 자, 건물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네, 별개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한테 팔았다.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팔았다. 네, 그러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두 개예요. 등기 두 개 해야죠. 토지 등기부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건물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두 개 하는데 이 등기 두 개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일괄 신청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등기 목적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하면 여러 개의 등기라도 한꺼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등기 목적 같아요? 등기 목적 뭐죠? 소유권이죠. 이 등기 목적 소유권이 나온다. 등기 원인 매매 같나요? 같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네. 자, 만약에 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나요? 네,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샀어. 네, 그럼 요때 요 두 개 등기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일괄 신청. 왜요? 등기 목적이 같아요? 등기 원인. 다르죠? 이 매매는 병과 의리한 매매고, 이 매매는 각각 의리한 거잖아요. 매도인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거예요. 매매라는 글씨만 같지 당사자가 다르잖아. 이건 다른 매매라고. 당사자가 다르니까. 이건 일괄 신청 안 됩니다. 답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여서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같은 경우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아야지 일괄 신청해요. 이렇게 다르면 일괄 신청이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다고 달라도 어떤 경우라면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게 그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 또는 동그라미 2번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럼 대법원 규칙 정한 경우는 네 가지가 있죠 지금. A, B, C, D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 B, C, D는 무슨 말이에요? 뭐가 달라도 등기 목적과 원인이 달라도 이렇게 대법원 규칙을 정한 것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그 대법원 규칙을 정한 경우 그걸 위주로 많이 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대전제는 바로 위에 원래는 뭐가 같아야 된다.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아야 돼요. 근데 등기 목적과 원인이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일 많은 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2번의 A죠. 2번의 A.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신청. 여러분 혹시 지금 기출문제 풀고 계세요? 기출문제? 응? 뭐 기본서라든지 뭐 문제집을 또 따로 구입한 기출문제집을 푸시던지 하여튼 기출문제는 계속 풀고 계셔야 돼요. 기출문제만 푸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꾸 보시면 문제가 익숙할 거라고. 나 또 문제 또 내고 하는 거니까. 2번에 A 같은 건 아주 익숙해야 돼. 한 5번 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자, 읽어보시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하죠.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저당권 등기를 여러 개 하는 거라고. 여러 개인데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럼 소유자가 달라도 할 수 있다고.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원래 일괄 신청 안 되냐고. 아까 매매일 때 소유권 이전은 안 됐잖아요. 근데 공동저당은 누가 달라도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가 같으면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되고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 공매하고 경매죠. 공매로 팔리는 걸 뭐라고 한다? 공매처분. 경매로 팔리는 걸 뭐라고 한다? 매각. 자, 그럼 여러분들 더 잘 알거든요. 매각으로 한번 볼까요? 매각. 경매로. 매각되면요. 일단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낙찰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소하죠. 그럼 그 두 개의 등기를 일괄해서 한다고. 그럼 등기 목적이 다른가? 하나는 무슨 등기고? 소유권 이전이고, 하나는 저당권. 말소. 등기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일괄해서 한다. 일괄 촉탁합니다. 법원에서 일괄 촉탁.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공매로 끝났다. 공매로 팔렸다. 공매 처분. 경매로 팔렸다. 매각. 그래서 경매나 공매로 팔릴 때는 다 한꺼번에 일괄 촉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탁 등기도 자주 나오잖아요. 소유권을 신탁하면 무슨 등기를 하죠? 소유권을 신탁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소유권을 신탁했다. 말 들리세요? 소유권을 맡겼다고. 그러면 소유권 줘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나? 신탁 등기도 하잖아요. 등기를 두 개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신탁 등기 하는데 등기 목적이 다르냐고. 하나는 소유권 이전, 하나는 신탁. 등기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일괄 신청한다라고 대번 규칙을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방문 신청의 특례. 이거 이제 우리가 신청할 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전자 신청도 있고 방문 신청이 있는데 우리 방문 신청일 때 도장 얘기 나오는 거죠. 전자 신청일 때는 도장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날인 이런 말은 다 전제가 무슨 신청일 때만 방문 신청일 때만 적용되는 거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목이 방문 신청의 특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신청서에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라고 해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에 기명 날인하거나예요. 날인하고 서명이 아니고 날인할 수도 있고 서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해야 되고 이때 간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 된 그중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중 한 명, 이게 양쪽에서 한 명씩 이런 뜻이죠. 양쪽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매매를 했다. 그럼 간인을 누구 거 해야 돼요? 매도인 것도 하고 매수인 것도 해야 돼요. 근데 매수인이 2명이다. 매수인 다 할 필요는 없고 매수인 중에서 한 명만 하면 된다. 양쪽 다 하기는 해야 돼. 양쪽이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한 명씩. 그걸 이제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중 1인. 그러니까 국어적 표현을 익히세요. 그중 1인 이렇게 표현해요. 전원 그러면 틀린 말이죠. 됐고요. 그다음에 신청서에 쓰는 내용 중에서 02번에 신청 정보의 내용에서 필요적 정보 그러면은 이제 꼭 써야 되는 내용, 꼭 써야 되는 것을 필요적 정보 그러고 그다음에 임의적 정보 오른쪽 임의적 정보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내용을 임의적 정보로 하는 거고요. 그 필요적 정보에서 뭐 달달달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그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언제 제공해야 되죠? 공동신청.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무자 신청. 꼭 기억하시고.
등기필 정보는 암호로 되어 있는 거. WTDI, UPRB, PH6이 이렇게 일련 번호 12개하고 비밀번호 50개 중에서 하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기표 정보를 적어야 돼. 그래야지 등기소에서 이 사람이 종전의 권리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등기필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등기필증을 받았다. 그럼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나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등기권리증에 해당하는 건데 이 등기권리증을 내야 되는 등기는 어떤 신청일 때? 공동신청하는. 그럼 단독신청하는 등기는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단독신청인데 내는 경우가 하나가 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단독신청이라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등기필 정보 부분에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권리관 등기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적어두시면요. 거기다가 적으셔도 되고 뒤에 또 나오죠. 뒤에 또 110페이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얘기 나오죠. 110페이지에 제3관 해가지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밑에 02번에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외의 경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다 적으셔도 되고 앞에다 적으셔도 되는데 뭘 적으시냐면 올해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어요. 개정된 건데 요약집 출판되었을 때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추가해 두시면 말씀드렸나 이거? 안 했나요? 확인하고요. 자필 서명을 해요. 올해 7월 1일부터 자격자 대리인이 이제 대리인일 때, 자격자 대리인 하면 누굽니까? 변호사, 법무사예요.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 사건을 위임받았을 때 나한테 의뢰한 이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 맞다라고 하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법무사 자기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자필 서명을 하고 그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등기 신청할 때. 이건 이제 변호사, 법무사만 해당하는 건데 요 첨부해야 되는 등기가 2등기예요. 뭘 내야 되는 등기예요? 등기 권리증 내야 되는 등기.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을 내야 되는 등기는 누가 확인을 하고 자격자가 되니 꼭 확인하고 자기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등기는 이 문제나 변호사, 법무사가 꼭 확인을 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등기는 이 말이나 똑같은 문제라고. 어떤 경우에 그렇다? 공동 신청하는 등기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 그거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이게 중개사 시험인데 이 변호사, 법무사 해야 될 일을 조금 우리랑 이제 관련성은 좀 적은데 그래도 아주 따끈따끈한 제도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라서 그래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유일하게 등기법 올해 개정된 내용이에요. 등기법에서.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임의적 정보는 뭐 특약들 있죠, 특약.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임의적 정보, 각종 특약들 생각하시면 되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정보로 갈게요. 첨부정보.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정보에서 원인증명정보. 서류를 얘기하면 원인증서라고 해요. 원인증서. 또는 원인증명정보.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원인증명정보가 뭐가 돼요? 계약서가 되겠죠. 계약서. 판결을 얻었다, 그러면 판결서가 돼요. 판결서. 판결정본,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게 원인증명정보인데, 이 원인증명정보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이제 거민 문제죠, 거민. 그래서 거민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죠. 어디에? 여기에 어디에? 원인증명정보에다가 거민도장 찍어와라, 이런 얘기죠. 그럼 원인증명정보가 뭐니까?
계약서일 수도 있고 판결서일 있죠. 그럼 계약서면 계약서에 찍는 거고 판결서면 판결서에다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판결일지라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말 해야 된다. 판결일지라도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서에다가 도장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검인 받느냐? 이 검인제도는 입법 취지가 투기 방지 목적이죠. 예, 투기 방지. 예,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검인 문제를 푸는 거고, 작년에 검인 문제는 이제 요거 물어본 거였죠, 요거. 계약이냐 아니냐, 요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문제였고요. 그래서 검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요 세 가지 가지고 푸세요. 검인하면 딱 떠오를 단어가 이 세 개야. 투기 방지, 계약, 소유권. 개소리 기억나시죠? 검인은 개소이다고. 검인은 개소이라고 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할 때. 개소이? 그러면 안 되지. 1년 동안 했던 얘기인데. 자, 문제 볼게요. 자, 가등기 할 때 검인 받아야 되나? 가등기 할 때 검인 받아야 돼요? 응? 가등기 할 때 검인을 받아서 내야 돼요? 아니요. 무슨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다른 등기 할 땐 검인 필요 없다니까? 무슨 등기만. 소유권, 자, 거꾸로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정리하기가 편해요. 다른 등기 필요 없어. 무슨 등기만? 소유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인 필요가 없다. 만약 본 등기 할 때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냐고. 근데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 맞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계약인 것만 해, 계약. 그럼 수용, 상속, 시효 취득 이런 것은 계약 아니다.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작년 문제죠. 네, 작년 문제. 계약만 받는 게 계약만. 증여? 증여?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이면 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안 따진다고. 하여튼 뭐면 받아라. 계약이면. 그러면 교환? 계약이잖아요. 자, 유증? 유증? 계약 아니잖아요. 유증은 유언이죠, 유언. 유언은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그거였다고. 그래서 그 박스 문제로 냈을 때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계약만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되게 어렵게 푸셨어. 계약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계약하고 같은 말이? 약정. 약정이나 뭐나 계약이나 같은 말이죠. 합의도 계약이냐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약정, 합의 이런 말 들어가는 것들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고요. 근데 이런 계약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할 수도 있냐고. 그럼 검인 받아야 되느냐?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건 이제 여기에요, 여기. 요 검인을 받도록 한 이유가 뭐예요? 투기 방지 목적인데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거래했을 때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투기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이 검인제도만 있는 건 아니라고. 다른 제도가 있다고.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투기 방지 목적이 있냐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그러면 이 목적 달성한 거죠? 그럼 따로 검인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신 그 거래 신고.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그럼 그 신고를 했어요. 그럼 투기 방지 목적 달성한 거라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따로 검인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매했을 때는 우리가 뭘 해요? 거래 신고하죠. 그래서 따로 검인을 안 받아요. 그 무엇으로 퉁치는 거예요? 거래 신고로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보시고 검인은. 자, 그 다음에 제3간 등기무자의 등기필증은 아까 했던 거. 아까 등기필증이 뭐랑 똑같다? 등기필 정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등기필증을 언제 내야 되는 거다?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만 냅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필증을 잊어버렸다. 등기필 정보를 잊어버렸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 재교부는 없다.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03번에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때 이를 대체하는 제도, 이걸 일명 뭐라고 한다? 확인제도라고 합니다. 111페이지 오른쪽에 위에서 03번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 이를 대체하는 방법에서 뭐라고 한다? 확인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절대 재교부하지 않으며, 재작년 답이죠. 절대 재교부하지 않으며 이를 불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 또는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 대리인일 때는 확인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닐 때는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서면 부분 한 통을 제출한 방법.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됩니다. 직접 출석, 또는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정보,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가 할 때는 공증서면 부본. 그리고 4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를 격려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보통 등기가 끝나면 공동신청일 때 등기 의무자에게는 통지 안 해요. 등기 의무자는 등기에 관심 없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잔금일에 매도인은 어떻게 하죠? 잔금일에 매도인은 등기서류 가지고 오죠? 등기서류 가지고 뭐 위임장이니 인감증명서니 등기권리증 이런 거 가져오고, 그럼 뭐랑 상환하는 거예요 지금? 매매 대금 받고 서류 넘겨주는 거죠? 그럼 등기는 누가 알아서 해? 매수인이. 법무사 쓰는 것도 매수인이 비용 들여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 넘겨주고 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등기 관심 없다고. 등기는 누가 알아서 가져가? 매수인이. 그럼 등기 끝났다고 관심 없는 매도인한테 통지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냐고요? 그래서 등기 끝났다고 공동신청일 때 얘기해요. 공동신청일 때 등기 의무자인 신청인에게는 통지 안 해요. 등기 권리자에게는 네 앞으로 등기됐다고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등기권리증 찾아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등기권리증이 없이 등기가 넘어갔을 때는 의무자에게도 통지한다고. 보통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하지 않는데, 무엇 없이 등기될 때, 등기필 정보가 없이 등기됐을 때, 지금 등기 권리증 없어도 되냐고. 지금 등기 권리증이 없어도 등기해줄 수 있냐고. 이런 방법에서 등기됐을 때는 이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네 거 넘어갔다고 누구에게도 알린다. 등기 의무자에게도 알린다.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글을 읽으면 이와 같은 방법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 없이, 이런 얘기. 등기필 정보 없이 등기를 격려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 누구에게?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한다. 규출됐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이 조문이 등기 의무자에게 완료 통지한다. 의무자에게는 의미가 도의 의미죠. 등기 의무자에게만 통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리자에게는 당연히 통지하고 누구에게도, 등기 의무자에게도 통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등기 권리증 회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 인감증명서도 이제 전제는 이제 방문 신청을 전제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도장 얘기니까. 그래서 전자 신청할 때는 도장 찍는 일이 없죠. 그래서 방문 신청일 때 우리가 도장을 찍는데 이게 인감도장이다. 그러면 이제 인감도장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같이 내요? 인감증명서. 그럼 우리가 보통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이유는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의사. 이 사람이 진짜 이걸 할 의사가 있는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내는데, 크게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신청인 중에 신청의사로 확인할 때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첨부서면을 작성한 자,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인 중에서 누구?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이 등기를 진짜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 권리자의 의사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등기 신청에 등기 권리자인 신청인도 있고 등기 의무자인 신청인이 있을 때 등기 권리자는 이 등기하게 되면 이긴 사람이라고. 그럼 이긴 사람의 의사는 구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의 의사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신청인 중에서 누구?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내야 돼요? 보존 등기는 손해보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인감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주소 변경.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하면 소유권 잃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있어야 돼요. 매수인권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건 손해보는 쪽이 누구죠? 설정자라고 해요. 소유자가 전세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세권자의 인감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신청인 중에서 누구? 등기 의무자 이거 익히시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류를 첨부한 게 있다면 이 서면을 작성한 자. 작성한 자. 그래서 이 서류가 뭐 동의서, 승낙서, 뭐 각종 뭐 협의서, 보증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동의서를 냈대요. 왜 내느냐 이런 건 안 물어요. 등기 신청하는데 뭘 냈다고? 동의서 냈어요. 그러면 이 동의서가 진짜여야 돼? 동의서가 진짜 되니까 이 동의서 작성한 사람이 동의합니다. 제가 만약에 동의서를 냈다고 할게요. 누구 등기 신청하는데 제가 동의서를 내줬어. 그럼 제가 뭐뭐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고 2022년 8월 17일 양기백 하고 인감증명 찍는다고. 이해되시겠냐고요. 이 동의서 제가 진정한 사로 작성했다고. 인감증명 찍고 같이 뭐가 첨부돼야 돼. 인감증명서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동의서만 달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누구의 인감증?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 동의서를 승낙서 냈으면 승낙서를 작성한, 이해되시죠? 협의서 냈으면 협의서를 작성한 사람. 우리가 협의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협의서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죠.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분할할 수 있냐고. 형제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협의서 누가 작성해? 형제들이 전원이 해야 된다고. 그럼 누구의 인감? 전원의 인감증명서, 협의서 작성한 상속인 전원의. 이거는 우리 조문에 없는 것도 시험에 낸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를 냈대요. 그럼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되나? 보증서를 냈으면 보증서만 내는 게 아니라 보증서 작성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념이 크게 두 개예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인감증명서는 신청인 중에서는 누구 거? 신청인 중에서는 등기 의무자 거. 이 사람은 신청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등기 신청할 때 같이 첨부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뭐한 사람? 작성한 사람의 인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 60조 얘기인데 이 등기 의무자 파트가 이제 또 나눠져가지고 1, 2,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무자라고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명인이 의무자일 때 내요.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권 명인일 때. 소유권 명인이 정확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어려우시면 인감증명 파트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냥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소유자가 손해볼 때 소유자 인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할 때 의무자가 소유자냐고. 소유자가 해주는 거니까 인감증명 내야 됩니다. 자, 전전세권 설정할 때. 전전세권 설정은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죠? 전세권자하고 전전세권자랑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무자가 전세권자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감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고 소유자가 아닌 권리자가 의무자일 때는 필요가 없다. 전세권 이전 돼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 이전할 때 누구랑 누구랑 합니까? 전세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누구랑 해요? 예? 전세권 이전. 전세권자하고 전세권자랑 하겠지. 옛날 전세권자하고 새 전세권자랑 하겠지. 전세권을 넘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권 양도인.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겠죠. 양도하는 건 이전이니까. 전세권 양도인하고 전세권 양수인이 하겠죠. 그럼 소유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이전할 때 의무자는 전세권자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감 필요 없는 등기라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모든 등기할 때 인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일 때, 소유자가 손해볼 때 소유자의 의사만 확인하면 좋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내요. 하나가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 가등기를 소유권 가등기요.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가등기 명인이죠. 가등기 명인. 소유자는 아니죠, 아직. 근데 이 가등기 말소할 때도 그 말소되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요. 이 말뜻은 가등기도 거의 소유권처럼 쳐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말소할 때 필요하듯이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할 때 내고, 그 다음에 등기필증 잊어버렸을 때, 등기필 정보 없을 때. 등기필 정보 아까 없이도 등기되나요? 예, 권리증 잊어버렸다, 절대 재교분 안 해준다. 예, 그렇게 해도 등기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소유자건 아닌 건 무조건 내야 된다고. 누구의 인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은 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 이전할 때 원래는 인감 필요가 없죠.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필요가 없어. 근데 전세권 이전할 때 등기 권리증은 내야 된다고. 전세권 이전할 때 전세권 권리증 내야 돼요. 전세권 권리증을 언제 받았죠?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나서 전세권 권리증 받은 거 있죠. 그거 양도할 때 내야 되는데 전세권 권리증을 잊어버렸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럼 잃어버렸으면 무조건 인감증을 내야 된다고. 누가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규칙 60조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111페이지에 자, 인감증 제출을 요하는 경우, 자, 111페이지에 02번에 인감증 제출을 요하는 경우, 자, 1 뭐라고 했죠?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라서. 말 들으세요? 누가 의무자일 때? 소유권 명인이 의무자라서 할 때. 그다음에 2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말소도 소유권 말소처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인감증에서 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3번 소유권 외의 권리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뭐 없이? 등기필 정보가 없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내야 된다. 그럼 1, 2, 3번이 등기 의무자 얘기예요. 제가 칠판에 1, 2, 3번 쓴 게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누시고 밑에 4번부터 뒤에 7번까지는 첨부서면 얘기하는 거예요. 첨부서면. 4번은 보시면 하필 등기에 따라 소유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런 말이 나왔죠. 뭘 냈다고? 확인서. 그럼 확인서를 냈으면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래요? 소유자들의 확인서 그랬잖아요. 그럼 그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인서 냈으면. 네, 넘기시면 5번에 국어적으로 푸시면 돼. 권리자의 확인서를 5번에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어쩌저쩌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럼 뭘 첨부했다고? 확인서. 누구의 확인서? 권리자들의. 그럼 누구의 인감증명? 권리자의 인감증명.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6번에 협의 분할 상속 신청할 때 분할 협의서 냈죠? 예, 그럼 이건 누구 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7번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한 서면. 누구의 동의 승낙? 제3자의 동의 승낙서 냈으니까 그 제3자의 인감증명서 내야 된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그 7번의 밑에 그 당무장 표시가 좀 작은 글씨로 있는데, 인감증명을 제출한 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 처분 권한을 수여한 경우에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한다. 밑줄쳐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매매할 때 누구의 인감증명서를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의 인감증명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친구한테 맡길 수도 있냐고. 네가 좀 대신 팔아라 해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대리인이야.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친구가 신청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내고 대리인의 인감증명 두 개를 내야 되는 거야. 본인 것도 원래 매도인 것도 내고 대리인의 인감증명 같이 내야 됩니다. 대리인 인감증명 함께 제출해야 된다. 예,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오른쪽 페이지에서 그 유효기간에 보시면 우리 등기할 때 내는 서류들이 뭐 인감증명 맨 위에 인감증명 뭐 법인 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과세가 증명서 뭐 대장 등본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에요. 유효기간 3월. 등기할 때 내는 서류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때 3개월 기간을 계산할 때 3월을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3월 동그라미 쳐보시고 거기다 밑에 화살표 치셔서 뭐 쓰셨나? 초일 불산입 원칙 쓰셨나? 안 썼어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에요. 초일 불산입. 넣지 않는다고. 네.
초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첫째 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이걸 뭐라 한다? 초일 불산의 원칙을. 이게 민법에 나온 얘기예요. 민법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 중개사 민법 총칙에 나온 얘기예요. 민법 총칙.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아마 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민법 선생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나가시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밖에 나가시면 필드에 가시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간 계산을 대원칙이에요.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계산하지를 않는다. 이걸 뭐라 하나? 초일 불산의 원칙. 그래서 월세, 전세 이런 계산할 때도 계약서 쓸 때 초일 불산의 원칙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뭐라고요? 불산의 원칙이에요. 불산의. 자, 그러면 3월 8일 날 인감증명서 떠났어요. 3월 8일. 그럼 그 인감증명서 등기 신청할 때 쓸 수 있죠? 그럼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응? 3월 8일 날 떴다고. 그러면 3개월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3월 8일 날 뛴 거야. 그러면 4, 5, 6월. 8일까지 쓴다고. 3월 8일 그날은 안 친다고. 말 이해하셨나요? 3월 8일부터 치면은 6월 7일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3월 8일 그날은 안 친다고.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끝에 숫자가 같아져요. 쉬워. 그러니까 3월 8일 날 뛴 거면 8일까지 쓰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치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초일 불산의 원칙. 초일 불산의 원칙. 되셨고. 그러니까 이게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대장, 주민등록등 초본 이해되시냐고요? 자, 그런 것들 할 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가끔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초일 불산의 원칙이다. 자, 근데 용도는 우리가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둘 중에 하나죠. 매도용이냐 아니냐. 그래서 일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매매일 때는 꼭 무슨 용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내는 매매. 그럼 매매 외의 경우에는 아무거나 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매매할 때만 꼭 지키면 되고 매매 외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읽을게요. 매매 외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처음부터 인감의 사용 용도와 그 등기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신청은 수리합니다. 그리고 매도용 인감하고 그 일반 인감증명서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에 매수인란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인.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 띄러 왔는데요. 그럼 이제 직원이 뭐라고 해요? 뭐예요? 매도용이 아니에요. 그러죠. 매도용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매매할 때 누가 인감증 띄러 간 거죠? 매도인이 인감증 띄러 간 거잖아요. 내 거 인감증 띄러 가는데 나한테 살 매수인이 누군지를 직원한테 줘야 돼. 말 이해되십니까? 나한테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동사무소 직원한테 줘야 된다고. 말 이해되시죠? 그럼 그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 떼어줄 때 거기다가 그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발급해 주는 거라고.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계약서 달라고 하지. 보통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다고요? 그럼 계약서에 매수인이 나오냐고. 매수 인적사항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직원이 조금 계약서 아니라 그냥 인적사항을 내가 적어서 가도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그럼 그 매도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나오잖아요. 그 매수인이 나오는 인적사항하고 등기부에 나올 인적사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인감증명서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중간생약 등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매도 인감증명서는 그 인감증에 써져 있는 그 매수인 앞으로 등기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매수인이 특정되어 있냐고. 매수인이 이 사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으로 등기할 때만 쓰는 거고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할 때는 못 쓰는 거죠. 이해하시겠습습니까? 그게 매도용 인감증명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 썼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OX. 매수인이 3명일 때
매수인이 3명일 때 인감증명서의 매수인欄에 누구누구의 이명으로 기재해도 족하다. X죠. 그럼 왜 이명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 왜 이명은 아무 앞에나 등기해도 되는 거잖아. 제 매도 인감 내는 이유가, 만든 이유가 요 사람 앞으로만 요 등기할 때 쓸 수 있다고 특정하려고 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면 3명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왜 몇 명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근데 인감증명서 양식이 앞장에 매수인란이 한 칸밖에 없어요. 보통 매수인이 한 명으로 상정한 거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10명일 수도 있냐고. 10명이 지분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별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종이가 2장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뒤에 이제 매수인이 다른 사람 것까지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인감증명서를 이제 요용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5간 보시면 제목이 등기원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증명서. 제5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공법이나 중개사법 실력으로 푸시면 돼요. 자, 농지 얘기해볼게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뭐가 있어야 한다? 농취증이 있어요. 농지취득. 농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럼 가등기할 때 농취증 필요 없다지. 가등기는 아직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취득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에 농지에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2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 있는데 밑에 보고 있죠? 2번에 동그라미 1번. 농지에 뭐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근데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예. 그 농취증 이거 잘 나와요. 상속, 취득시효, 진정 명의회복, 공유농지 분할,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수용 하나 더 쓰셨나요? 네, 수용 하나 더 쓰시고, 수용. 공법 시간 하셨죠? 네, 했으면 이제 됐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뒤에 박스 안에 토지거래 허가 정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등기할 때 뭐가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하겠죠. 그 박스 안에. 그러면 무슨 권리에 거래할 때?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만이에요. 예, 유상계약만.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 그래서 그 1번에 마지막 줄에 다만 그 계약이 징의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유상계약만이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허가 대상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였죠. 그래서 계약할 때 하고요. 등기를 신청할 때 이게 시간적 갭이 있어요. 이 계약은 3월달에 하고 3월달에 등기는 10월달에 신청하고 되냐고. 계약하고 나중에 잔금 치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변동이 있는데 그 사이에 허가구역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허가서를 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계약할 때부터 나중에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적이 있으면 안 내도 돼요. 말 들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적이 있으면 안 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민원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적이 있으면 안 내도 됩니다. 예. 이게 기출문제였죠. 예. 지금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을 안 해요. 지금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근데 판례는 이거보다 더 완화한다고. 완화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한 번이라도 아닌 적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아닌 적이 있으면 안 돼야 된다. 우리 기출문제 풀었었나? 예? 자, 봅니다. 계약을 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예, 허가구역인데 나중에 중간에 허가구역에서 지정이 풀릴 수도 있죠. 해제됐어요.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청할 때 허가서 안 내도 되냐고. 풀렸으니까 안 내도 된다. 자, 거꾸로 계약을 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허가구역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 그럼 등기 신청할 때 허가구역이냐고. 지금
허가구역으로 중간에 지정됐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허가구역이잖아요. 그럼 허가서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된다고. 언제는 아니었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이해되시냐고요? 그래서 계약 조문에 뭐라도 있죠? 계약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라도 허가구역이 아니면은 낼 필요가 없다. 국어적으로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판례가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기출 문제가 뭐였냐면 허가구역이었어요. 허가구역에서 풀렸어요. 그랬더니 마구 또 거래가 성행하는 거야. 그래서 풀었다가 다시 급하게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했어. 말 이해되시냐고요?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이 지금 등기 신청 허가구역이 됐잖아요. 그럼 허가서 내야 되냐고. 안 내도 된다고. 안 내도 된다고. 조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계약을 할 때 허가구역이고 등기를 신청할 때 허가구역이잖아요. 예, 그럼 아까 그 문장에는 안 맞잖아.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면 이 문장의 뜻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적이 있으면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외울 때는 정리하실 때는 누구한테 유리해? 거래 허가를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국민한테는 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한테 더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계약할 때부터 등기를 신청할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허가구역이 아닌 적이 있으면 허가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할 때 허가서 내나요?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를 때려. 자, 네. 자,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네, 네. 존경을 해야 될 분이에요. 네. 자, 우리 가등기, 4번에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내나? 가등기 할 때 내야 돼요. 네.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예약도 포함해. 예약도 포함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1번에 보시면 1번 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대가 법률에 의한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무슨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계약, 그거 뭐라 됐죠? 예약을 포함한다 해야죠. 예약을 포함한다고. 그럼 예약이 또 허가 대상이냐고. 예약할 때도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예약할 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가등기라고. 가등기. 예. 그래서 가등기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한 번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럼 본등기 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각종 인허가서들 중에서 가등기 할 때 받는 건 딱 하나예요. 토지거래 허가. 아까 가등기 할 때 검인받아? 안 받았잖아요. 예. 그 거래신고? 가등기 할 때 거래신고 필증 안 내요. 예. 농지증 가등기 할 때 안 낸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안 내도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내야 돼요. 예. 유일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6관으로 갈게요. 6관 제목이 뭐죠? 주소하고 주민번호 증명. 요거 주소하고 주민번호 증명 정보는 누구 거냐면 새로 등기될 사람 거, 등기 권리자. 새로 등기될 사람 거.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하고 주민번호 증명 정보를 내는 이유는 등기부에 새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등기부에 인적사항 써요? 등기부에 인적사항,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쓰는데 그 등기부에 쓰는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정확해야 되냐고. 정확해야 되니까 그 주소하고 주민번호 증명 정보를 제공하라. 누구 거? 새로 등기될 사람 거. 새로 등기될 사람 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원칙부터 정리가 되셔야 돼.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 전세권 설정, 우리가 주소하고 주민번호 증명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보통 현실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내라라는 얘기는 뭐 증명서류로? 주소하고 주민번호 증명서류 내는 거라고. 예,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주민등록 등본은 전세권자권 내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이니까 새로 등기된 사람은 전세권자잖아. 그럼 소유자는 이미 나와 있나? 소유자는 이미 등기부에 소유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 소유자권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누구 거? 전세권자 거. 예, 그래서 거기 조문상 표현이 누구 거? 등기 권리자. 여기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는 누굴 말한다? 가로. 새로 등기명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말을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소유권 이전할게요.
아까는 전세권 설정이고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럼 새로 등기될 사람은 매수인? 매수인 거 내야 되죠? 근데 매도인 것도 내야 돼. 소유권 이전할 때는. 다른 등기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주소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매도인의 초본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본상에 주소 변동사항이 있더라. 근데 등기부의 주소는 옛날 주소더라. 그럼 초본을 보고 등기하니 직권 주소 변경한다. 이 절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맨 밑에 다만, 맨 밑에 줄에 다만 뭐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등기 권리자권 당연히 내는 거고 등기 의무자도 내라.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할 때는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등기용 등록번호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우리 같은 자연인 국민은 주민등록 번호를 쓰죠.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도 있다. 그럼 그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느냐고 표는 별표예요. 이건 이제 암기 문제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누가 부여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요. 법인은 그 법인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시군, 구청장이 부여하고,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제외 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첨부 정보 요소 끊어서 갈까요?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가시죠.